예, 오늘 26번째 시간이고 벌써 26번째예요. 그렇죠? 다른 과목 같으면 다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 말했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에 관련된 것 가지고 오늘은 그거랑 약간 다른 걸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용어를 제가 중요한 걸 빼먹어서 그까지는 포함시키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inefficient estimate라는 거예요. 그래서 efficient가 그냥 뭐 말 그대로 하면 효율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붙일 때 이미 존재하는 그냥 단어들을 많이 가져오지만 가져오고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prime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prime 여러분 뭐 주요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prime number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소수죠, 소수. 그렇죠? 이름 포함 안 시키고 하는 거죠. 2, 3, 5, 7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학부 4학년 때 GRE를 공부하면서 프라임 넘버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아마 몇 명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양gen철 박사님 수업을 듣다 보면 뭐 mutually prime 이런 말이 나와서 좀 알겠지만 에러 컨트롤 코딩 들은 학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첫째 잘 모르고 간단한 것도 어제도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이등변 삼각형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웃고 있어요. 자꾸. 네. 저는 포항공대가 영어 수업을 하기 전에 1학년 때 해야 될 게 초중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한 학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영어로 뭐 프라임 넘버 어쩌고로 알아듣겠어요? 심지어 분자 분모를 영어로 몰라요. 학부생들이. 알아요? 네. 네. 뭐 저한테 수업을 좀 들었을 테니까. 시노미 시스템 할 때 이제 레이셔널 펑션이 나오는데 뭐 뉴머레이터, 디나미네이터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용어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용어들이 일상 용어를 가져오면서 그 다음에 특수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efficient라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렇게 efficient estimator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에서 특히 estimation, point estimator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이게 definition이 있어요. definition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achieves 알겠어요? 즉 크라머라우 로어 바운드를 achieve하는 unbiased estimator.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efficient estimator는 일단 by definition 또 뭐예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가 또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는 어떤 거예요?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error covariance matrix가 가장 작은 거죠. 그 matrix inequality sense로. 그런데 그 로어 바운드가 CRLB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치브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efficient하다 하면은 CRLB를 어치브하는 unbiased estimator. 따라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definition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existence, uniqueness 이런 거 생각하는데 existence도 그렇고 uniqueness도 그렇고 사실은 다 집합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unbiased efficient estimator라는 것을 정의하고 나면은 거기에 속하는 그 이름 하에 집합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일단 unbiased estimator들의 집합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물론 give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 따라서 그 패밀리가 주어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unbiased냐 아니냐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펑션 모양으로 걔가 unbiased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패밀리에 대해서는 그 펑션 오브 y가 unbiased일 수도 있고 다른 패밀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펑션이 unbiased가 아닐 수 있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집합 안에 원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쵸? 네. 원소가 없을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럼 만약 있다고 해요.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만 있으면 걔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죠. 그러니까 일단 그 경우는 제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최소를 만족시키는 놈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요? 그 뭐 퍼터베이션 티어리 같은 거 써가지고 해서 일단 로어 바운드는 제로겠죠. 그렇죠? 제로보다는 에라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항상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존재만 하면. 그러면은 여기 어떤 놈이 미니멈 베리언스 unbiased estimate일 거예요.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 왜냐면 여러 개가 있어서 unbiased가 알겠어요? 그러면 질문 미니멈 베리언스 unbiased estimate가 존재하면 얘는 항상 efficient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절대 잊지 마세요. 크레마라우 로우 바운드는 기본 패밀리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기본 패밀리에 의해서 일단 계산은 되겠지만 어치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unbiased estimate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니멈 베리언스 unbiased estimate라고 해서 항상 efficient한 건 아니에요. 근데 efficient한 unbiased estimate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 알겠죠? 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자, 리뷰를 빨리 합시다. 리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막 노트를 마구마구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뭔가 잘못됐죠? 숫자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딱 보면 이게 글자인지 숫자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벡터 파라미터인 걸 합시다. 스칼라인 거부터 해요? 스칼라인 거부터 하죠. 뭐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일단 스칼라 파라미터 세타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크레마라우 로우 바운드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엇의 로우 바운드였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바운드 온 무엇까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The 크레마라우 로우 바운드 on error covariance matrix of unbiased estimaters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error covariance가 나오고 이건 제곱이죠. 그렇죠? 스칼라니까. 세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로어 바운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쓰려는 게 더 작거나 같겠죠.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over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 워낙 유명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Fisher's information. 그래서 I 또는 J를 쓰는데 I로 쓰겠어요. 그래서 I of 세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왼쪽이 세타에 대한 함수고 오른쪽이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런데 좌변을 보니까 세타 헷도 있죠. 어떤 세타 헷? 모든 unbiased estimator 세타 헷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unbiased estimate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unbiased estimate theta hat y of 또는 for theta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unbiased estimator에 대해서 error covariance 제로 unbiased estimator에 대해서 error covariance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Fisher's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더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Fisher's information이라고 apostrophe s를 안 붙이면 the Fisher informatio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isher's information이라고 했어요. I of theta는 어떻게 주어지죠? 자, I of theta는 주어진 패밀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에스티메이터랑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에스티메이터들에 대해서 모든 unbiased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로어 바운드니까. 그래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스코어 펑션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런데 이거의 처음에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는 라이클리후드가 1개 미분 가능할 때, 또 하나는 2개 미분 가능할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쓸 거예요. 1개 미분 가능할 때는 1개 미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면 당연히 이것도 양수겠죠. 그래서 이게 제곱된 게 기대값 취해지는데, 주의할 건 뭐라고요? 여전히 세타의 함수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 미분 가능할 때 거 여러분이 한번 써보실래요? likelihood 펑션이 세타에 대해서 2개 미분 가능할 때, 그럼 당연히 2개 미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d 스퀘어 d 세타 스퀘어에 log likelihood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이걸 제곱하면은 안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이 오더를, 디멘션을 봐요. 이것도 일종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디멘션 리스고, 세타에 대한 디멘션이 있잖아요. 유닛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타의 제곱이라고요. 맞아요? 세타의 제곱이고, 이게 분모했으니까 올라가서 세타의 유닛이 되고, 왼쪽도 세타의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닛을 잘 보세요. 유닛. 알겠어요? 유닛을 잘 보면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물리학과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는 졸업할 때쯤 되잖아요. 대학원 석사만 돼도 씩 딱 보고는 잘못됐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4학년 이제 졸업하는 선배가 레이저 가지고 이제 실험한다고 졸업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형 뭐해요? 심심하니까 보러 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건 말도 안 돼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유닛 맞춰봐서 아니라고. 여기도 보세요. 얘는 세타의 유닛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세타 제곱의 유닛이고, 올라가면서 세타 제곱의 유닛이니까 맞아야죠. 일치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밑에 보면 세타 제곱의 유닛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제곱되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기대값이 취해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물론 여기서 likelihood 펑션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냐, 한 번 가능하냐, 두 번 가능하냐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사실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복잡한 컨디션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보세요. 예, 그건 제가 다 뺐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어서 뭐냐면은 이게 각각의 세타에 따라서 뭐 세타가 서로 다를 때 이 density 펑션의 support라고 하죠. 그러니까 non-zero 밸류가 나오는 density의 그 구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를 디라이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를 디라이브 할 때는 그 K라든가 이런 책들 있죠. K가 쓴 책이나 아니면은 뭐 빈센 푸어의 책에 보면 regularity conditions라는 게 잔뜩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테크니컬 어썸션즈예요. 이거 홀드하기 위한, 이거 성립하기 위한 테크니컬 어썸션들이 다 만족되는지 안 보고 했다가는 어때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어때요? 레퍼런스 딱 달고 이건 뭐 테크니컬 어썸션들이 있는데 다 확인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럼 리뷰어들이 자식 그냥 막 결과만 안겸 놈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럼 바로 리뷰어가 이거 어썸션을 확인했냐 이러면서 그냥 뭐 다른 이유랑 붙여가지고 이거 테크니컬리 사운드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요. 자, 그래서 스칼라 파라미터 할 때 잘 이해했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랑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버전이에요? 그냥 바로 넘어가기 전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해볼게요. 이런 버전이 있어요. 여전히 스칼라인데 phi라는 파라메타로
우리의 주어진 패밀리는 but이에요. but. 알겠어요?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세타는 g of phi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distributio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은 phi로 파라메터라이즈가 쉬워서 phi로 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phi의 함수인 어떤 세타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I variance를 먼저 여러분이 한번 써볼래요? LI variance 한번 써봐요. 써봐야지 배우게 돼요. 알겠어요? 써봐요. 저도 여기 쓰고 있을 테니까. P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도 막 헷갈려요 이거는.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뭔가 실수했네요, 제가 또. 네,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죠. 지금 세타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니까 세타와 세타를 에스티메이트하는 세타 해시라는 에스티메이터 간의 에러를 써야 되고, 두 번째 expectation은 우리가 given family of density functions를 이용하니까 phi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죠. 그렇죠? y가 랜덤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로어 바운드. 그렇죠? 어차피 CRLB를 구하니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분의 뭔데 분모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요 Fisher's information이 어떻게 돼요? 써볼까요? 여러분 한번 써볼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expectation은 우리가 fee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ee로 나타나야 되고, 이거 결국은 expectation 하고 나면 fee의 함수니까 여기도 Fisher's information도 fee의 함수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I of fee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주어진 패밀리를 가지고 스코어 펑션을 계산해서 Fisher's information을 계산하니까 P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log, 그 다음에 likelihood 펑션도 P의 함수로 써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결과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이. 네. 자, 이것도 이제 유니트 가지고 한번 맞춰볼까요? 유니트 가지고. 자, 분모의 유닛은 뭐예요? 분모의 유닛은. 참고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는 그 자체로는 유니트리스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낸다고 해서 익스포넨셜 펑션을 유니트리스가 아니면은 유닛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e to the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6분의 x 3승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언뜻 보기만 해도 유니트가 어때요?
컨스탄트의 유니트 좀 이상하죠 말이. x의 유니트, x 제곱의 유니트 뭐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유니트 리스가 아니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유니트 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자체를 분의 1 하면은 이게 p의 유니트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p는 g 오브 세타 아니에요, 그렇죠? g 오브 세타랑 뭔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g 오브 세타의 제곱이죠. 저는 여기 보면 세타는 g 오브 p니까 이게 g 오브 p의 유닛의 제곱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g 오브 p가 들어가면 제곱이 안 되면 말이 안 되고 이 dp가 있어가지고 얘의 유닛과 얘의 유닛이 이제 캔슬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1승이라고 쓰는 거 딱 쓰는 순간 여러분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닛이 안 맞는데 당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식을 음미할 때 이 유닛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암기하기가 쉬워져요. 헷갈리잖아요. 잠깐 제곱이었어 아니었어. 그럼 싹 보면 제곱이어야 되겠네. 맞아 여기가 제곱이었어. 이렇게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것도 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로 파라메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family of density 펑션이 주어지고 우리는 어떤 g of p라는 것을 세타로 놓고 estimation 하고 싶을 때는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그냥 Fisher's Information Lower Bound라고 안 했느냐? 일단 역수니까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Fisher's Information 자체가 로어 바운드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 일종의 비유를 하면 자코비안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매핑하니까 그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파라메터로 넘어가는 거는 노트를 보겠어요. 알겠어요? 잠깐 13의 A가 없네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막 컨디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갔어요? 여기 보면 막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이게 모든 세타에 대해서 존재하고 오픈 인터벌이고 뭐 얘가 인디펜던트 오브 서포트가 이게 레귤레러티 컨디션즈예요. 알겠어요?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 렘마스, 테크니컬 어썸션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하세요. 좋은 책들에는 다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벡터 파라메터가 어디 갔어요? 여기 efficient estimator 있죠? 지난번에 제가 빼먹은 거예요. 어디 갔나요? 유도 과정은 뭘 이용했죠?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이용했죠. 좀 이따가 다 모아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벡터인 게 여기 이건 좀 전에 한 거고 그렇죠? 예, 벡터 파라메터고 결과만 보면 자, 이게 결과예요. 자, 처음에는 그래서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는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주어지고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크레머-라우 lower bound on the error covariance matrix for unbiased estimators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error covariance matrix고, 그렇죠? 당연히 lower bound를 구하고 있는데 이게 매트리스 이니퀄리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안 썼는데 요즘은 그동안 벌써 이게 노트가 만든 지 한참 됐죠. 업데이트가 되긴 했죠. 그래서 이거 웨이비라고 해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거 웨이비 이니퀄리티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웨이비 이니퀄리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스칼라 이니퀄리티가 아니라 매트리스 이니퀄리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스칼라일 때 생각나죠? 1 over Fisher's Mutual Information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이게 왼쪽이 매트리스죠.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는 매트리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라고 해요. Fisher's Information Matrix. 걔의 역수가, 즉 인버스가 있고 모든 세타와 안 썼지만 모든 unbiased estimator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매트리스 Fisher's Information Matrix에 이번에는 i행 j열을 이제 정의를 하면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i행 j열을 썼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잘 봐요. 얘들은 다 시메트릭 매트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i행 j열의 유닛들은 다 같을 거예요. j행 i열과.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인버스한 거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얘의 i행 j열 유닛은 세타의 i번째 컴포넌트 유닛과 j번째 컴포넌트 유닛이 곱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왼쪽은 세타의 i번째 유닛 곱하기 세타의 j번째 유닛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봐요. 얘는 유닛 리스고, 여기만 보면 세타의 i번째 유닛과 세타의 j번째 유닛이 곱해져서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하면 이제 맞아지는 거죠. j번째 i번째가 같다는 건 요거 두 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시메트릭이고. 어때요? 말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이런 걸 보면 익스트리마이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벡터인 데서 나온 리절트는 세타가 스칼라일 때도 성립할 거니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미분 가능할 때고, 그러면 두 번 미분 가능할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사인이 붙고, 이번에는 세타에 대한 세타 i에 대한 세타 j에 대한 편미분을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에 대해서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는 패밀리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고, 언바이어스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바꿔서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p히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p히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g라는 벡터 밸류드 펑션을 통해서 세타라는 걸 얻고, 그 세타에 대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잘 봐요. 당연히 익스펙테이션에는 모두 p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셔스 인포메이션 계산할 때 p에 대한 아예 안 써놨네요. 좀 이따가 앞에서 했죠, 그렇죠? 앞에서 했을 때 그냥 p로 바꾸면 돼요, 세타를. 그래서 expectation도 p에 대해서 하고 편미분도 p의 i번째, j번째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요 안에는 당연히 세타에 대한 에라의 아우터 프로덕트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잘 봐요. 좌변의 i번째 행, j번째 열 우리 컴포넌트는 당연히 세타의 i번째 유닛과 세타의 j번째 유닛이 곱해져 있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피셔스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만 가지고 보면 이제는 p의 i번째, 그렇죠? p의 i번째 유닛과 p의 j번째 유닛이라고요. 맞아요? 뭐가 안 곱해지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걔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요놈들인 거예요. 요놈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G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것들이 곱해지는 거고, 얘는 매트리스예요. 주의하세요. 매트리스예요. 네. G라는 게 이렇게 벡터거든요. G라는 게 벡터라서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늘려서 스퀘어 매트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곱해지고. 헷갈리면 어때요? 심플리파이 하면 되죠. 익스트리마이즈를. 그래서 스칼라에 따라 싹 바꾸면 어때요? 얘는 분모로 내려가고 얘는 dg, dp의 제곱이니까 아까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여전히 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고 얘는 피셔스 인포메이션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 펑션 g가 아닌 이상은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와 피셔스 인포메이션 매트리스의 역수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름이 다른 이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지난번까지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시험 범위 아닌 거죠. 예. 이거를 약간 제너럴라이즈 하려고 해요. 약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걸 읽지 말아요. 최대한. 알겠어요? 오늘 이걸 읽으면 헷갈릴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잊어버리고, 알겠어요? 잊어버리는 건 좀 곤란하고, 하여튼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요. 왜냐면 이걸 같이 넣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건가?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것은, 그러면 unbiased estimator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니 unbiased estimator가 아닌 게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론 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좀 더 제너럴한 리절트를 얻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도 아니고 그냥 단지 given estimator에 대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언뜻 보면 지금까지 한 거랑 뭐가 달라?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다 보면 뭘 배우다 보면 비슷한 놈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밤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격자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무슨 수사대 이런 거 요즘 드라마 많이 보면 어때요? 경찰이 비슷하게 생긴 놈을 막 잡아가죠.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한 놈만 잡았어요. 근데 그 놈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놈이랑 비슷하게 생겼든 아닌, 심지어 옆에 있는 경찰이 남을 끌고 와가지고 한 5명 세워놓고 증인한테 저 중에 어느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휙 보고 감으로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증인이면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맞춰봐야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 사람 잡죠. 그렇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뭐냐면 비슷한 거를 어때요? 비슷한 것만 잡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비슷하면 커머널러티랑 뭘 보라 했어요? 디퍼런스를 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 운운할 때는 그러면 커머널러티는 이걸로 긋고 디퍼런스는 이걸로 그어볼까요? 자, 커머널러티는 뭐예요? 로어 바운드 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는 뭐예요? 여기가 이게 unbiased가 없죠. 그렇죠? unbiased가 없기 때문에 covariance of theta가 error covariance랑 달라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랜덤 베리어블 벡터 x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covariance of x는 뭐죠? by definition, expectation을 쓰면.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이? 이거예요. 보세요. 랜덤 벡터 x가 주어지면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그렇죠? x에서 이거는 x의 기대값이에요. 그걸 뺀 거를 아우터 프로덕트로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다가 세타 헷 y라는 걸 집어넣고 제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오브 세타 헷 y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한번 써볼래요? 여기다 한번 써볼래요? 여기다. 예, 뭐 고개 들어볼까요? 예. 자,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냐면 x 자리에 세타 헷 y를 넣고 x 바 자리에 세타 헷 y의 기대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세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타가. 이게 언제 이게 세타와 똑같아지죠? unbiased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unbiased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lower bound on the error covariance matrix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알겠어요? 네. 이거는 covariance of the estimate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뺀 거예요. unbiased 조건을 뺐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모든 unbiased estimate에 대해서 lower bound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주어진 그냥 biased든 unbiased든 estimator 세타에 대해서 걔의 일종의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코베리언스도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도 세타에서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도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unbiasedness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얘기할 때 언바이스드 조건을 빼고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세타에 주어지고 얘의 로어 바운드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결론이 뭐냐? 이럴 때. 그래서 여기는 covariance of 세타 hat y가 되고, 주의할 건 뭐예요? 또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세타를 붙여야죠. covariance도 expectation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타를 붙입시다. 네. 룰을 딱 정해야 되겠어요. 어떤 때는 어떤 색깔을 쓰고. 굉장히 헷갈리네, 저도. 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로어 바운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이니퀄리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웨이비 이니퀄리티를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쓰면 헷갈리니까 스칼라 버전부터 하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헷갈리면 간단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는 variance of theta hat 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파라메타로 세타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로어 바운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게 unbiased면 뭐가 나와야죠, 분모에? Fisher's information. 그래서 Fisher's information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unbiased estimator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어떤 주어진 세타햇의 퍼포먼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는 이 세타햇에 의해서 결정되는 컴포넌트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얘는 유니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유니트 리스트여야죠, 여전히. 그렇죠?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e면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1. 맞아요? unbiased가 아니면 여기 어떤 유닛 리스트인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뭘까요? unbiased 할 때는 1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주어진 조건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nbiased일 때는 이 정보가 여기 들어가서 결국은 1이 돼야 될 거고. 맞아요? 네. biased일 때는 이게 세타가 아니죠. 그렇죠? 아마도 이게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유니트가 어떻게 돼요? 세타 유닛이죠. 근데 세타 유닛이면 안 되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 미분하면 1이 되잖아요. 오, 상당히 그럴듯한데.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넣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말이 되는지 봅시다. 이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 됐나요? 그런데 이 식이 만약에 세타 햇이 어떤 그냥 unbiased estimator에 음수를 붙인 거면 어떻게 돼요? unbiased estimate에 음수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변하지 않죠? 근데 오른쪽은 부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여기 제곱이 붙어. 알겠어요? 네. 기억을 잘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알려줬던 방식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곱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 왜 저런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결과는 알고 있죠. 그렇죠? 답이 나와 있으니까 노트에. 근데 친구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그렇죠? 마치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잠깐만 음미를 하고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다음 어떤 수식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과 유사한 테크닉이 나올 때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too good to be true인 어떤 띠어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곱 안 하고는 혹시 되지 않을까 하고 증명하려고 시도한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벡터 파라미터일 때 벡터 파라미터 할 때를 먼저 합시다. 예. 그다음 벡터 파라미터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고 뭐 어떤 때는 컬리를 썼다가 어떤 때는 파렌테시스를 썼다가 하는데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눈치로 딱 보면 여기에 Fisher's Information Matrix의 인버스가 들어가고 앞뒤에 뭔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그 세타를 G로 매핑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네. 세타를 G로 매핑하는 거랑 왜 그럴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세타를 그러니까 P를 G를 이용해서 매핑하는 거랑 왜냐하면 G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곱하기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성립하고 아까 거기서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성립하고 여기서 성립해야 되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컨닝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유도 자체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음미하는 법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에 트랜스포스. 알겠죠? 네. 그 다음은 또 이제 여기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phi가 있고 G를 통해서 매핑이 되고 하는 것도 줄줄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이제 할게요. 다음번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약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이니퀄리티 얘기를 해놓고 상준 씨 제가 뭔가를 자꾸 빼먹었어요.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학부 대학원 오면은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던 걸 빼먹었어요. 뭐였죠? 이퀄리티 컨디션을 그렇죠. 이퀄리티 컨디션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퀄리티 컨디션들. 그렇죠?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인데 언제 이퀄리티가 성립하느냐죠. 그렇죠? 그래서 크레머 라오 로어 바운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Fisher's Information을 우리가 구할 때 또는 Fisher's Information Matrix를 구할 때 나왔던 스코어 펑션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스코어 펑션을 팩터링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건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니까 스코어 펑션이란 뭐냐면 log likelihood를 파라메타로 미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그냥 스코어 펑션이라고만 말하는 거랑 또는 그냥 d 세타 로그 f of y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편미분 파라미터에 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느 게 여러분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말로 풀어서 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고 의미가 와닿아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코어 펑션이랑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어진 패밀리가 있으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있겠죠. 얘를 파라미터로 편미분하면 근데 스칼라인 것부터 합시다. 예. 그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래서 얘를 팩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팩터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슈왈스 이니퀄리티를 써서 우리가 결국은 이니퀄리티를 얻었는데 슈왈츠 이니퀄리티 쓰다 보면 이퀄리티 컨디션이 벡터로 따지면 벡터 A와 B가 프로포셔널하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셔널리티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모든 세타에 대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그 proportionality constant에 해당하는 게 h of theta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팩터링이 돼요. 모든 세타, 모든 y에 대해서.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헷 y가 있으면, 중요한 것은 h가 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팩터링 되는 세타 헷 y가 있으면, 그땐 당연히 어떤 뭐가 있겠죠, 여기도.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세타 헷 y가 unbiased estimate예요. 그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덴서티 곱해서 적분하면 바로 알 수 있죠. 트릭 쓰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로그의 미분은 로그의 어떤 펑션의 미분은 다시 그 펑션이 분모로 들어가고 위에 분자에 미분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써서 해보면 얘는 이렇게 팩터링이 가능하면 얘는 항상 unbiased estimate고, 그 다음에 또 어떻다고요? 지금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잖아요. 이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를 가지고 equality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가 돼요. 어떠한? efficient한.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얘가 바로 Fisher's information이 돼요. 절대값 씌우면. 그 다음에 매트리스일 때는 또 똑같은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 이게 언더스코어를 지워야죠. 사실 위에 거는 density 펑션이 패밀리가 잘 주어지면 얘들은 묶어가지고 팩터링 할 수 있지만 얘는 좀 황당해요. 잘 봐요. 얘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벡터가 나온다고요. 벡터를 어떤 벡터를 딱 보고 여러분이 이건 어떤 매트리스 곱하기 이런 놈이야. 이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하면 어때요? 얘가 efficient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고 이게 바로 Fisher's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unbiased estimate가 아닐 때 로어 바운드 구했잖아요. 그거를 information inequality라고 해요. 근데 요거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 얘기할 때 이거를 그냥 information inequa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 따라 달라요. 제가 봤던 어떤 책은 information inequality 그러면 그 unbiasedness 조건 없이 구했던 거 있잖아요. 분자에 왜? 분자의 바이어스를, 그렇죠? 바이어스가 아니죠. 정확히 하면 에스티미스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바이어스는 왜냐면 LI 기대값이니까. 그 기대값을 미분한 것 제곱이 들어있는 그거를 information inequality라고 해요. 그 inequality를. 저는 그걸 따를게요. 어떤 책은 크레머라고 로어 바운드 나온 그거를 information inequality라고 하니까 주의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다수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도 똑같이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써서 구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달라요. 어디가 다를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어디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네. 여기서 이거 대신에 얘의 기대값, 이거 대신에 얘의 기대값 이렇게 들어가요.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이 되고,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 이게
Schwarz inequality 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다 Schwarz inequality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랑 관련해서 좀 간단한 리절트를 하나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익스포넨셜 패밀리 중에서도 스칼라 파라미터일 때 세타가, 그러니까 지금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벌써 어떤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한다 그랬죠.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definition에서 말하는 if라는 것은 사실은 if and only if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definition에서 말하는 if는 imply 이런 뜻이 아니에요. implied by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한 학기 이상 걸렸어요. 리얼 어널리시스 수업을 들으면서도. 알겠어요? 디어렘이나 렘마에 있는 if는 말 그대로 if 뭐 then 뭐 해서 이게 이걸 imply 한다는 뜻이지만 definition에서는 if and only if란 뜻이에요. 절대 잊지 말아요. 그냥 if라고 써도. 근데 definition if and only if 그러면 하수군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수학 좀 했다는 인간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팩터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팩터링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세타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또 세타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곱하기 또 익스포넨셜에 세타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양이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알겠죠? 네.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많이 쓰느냐? 어떻게 많이 써요? 이거를 C of 세타 H of Y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시그마 뭐 Q sub M of 세타 T sub M of Y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보세요. 세타의 함수 Y의 함수 세타의 함수 Y의 함수. 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한 리절트인데 우리가 굳이 뭐 이름을 렘마라고 붙이면 일단 여기서 T of Y라고 붙이는 게 있겠죠. 물론 Y는 여기서 캐피탈라이즈를 하는 게 맞아요. 통계학적으로는. is 뭐예요? A sufficient statistic이죠. 그렇죠? 뭐 for 세타죠. 그렇죠? 예. 왜 그래요? by 무엇에 의해서? by 니만-피셔 팩토라이제이션. 이건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니만-피셔 팩토라이제이션 디어렘은 뭐냐면 주어진 likelihood 펑션을 density 펑션이라고 해도 되지만 y가 주어지니까. 그렇죠? y가 주어졌을 때 이 density function parameterized by theta를 즉 세타의 함수를 likelihood라고 하거든요. 오늘 또 배울 거예요. likelihood function을 팩터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y니까 y만으로 된 펑션 코팩터를 떼고 나면 나머지가 무엇의 펑션이냐면 어떤 statistic과 그건 물론 y의 함수죠. 세타만의 함수일 텐데 요걸 빼고 나면 그렇죠. 이게 코팩터잖아요. 주어진 y에서 코팩터 지워지고 나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것은 세타의 함수면서 또 요 t들을 묶은 캐피탈 T of y라는 펑션을 붙여놓은 거. 그게 캐피탈 y로 하면 나오는 게 스타티스틱이죠. 얘가 sufficient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리절트예요. 일반적인 리절트. 예.
어떤 때 우리가 exponential family가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을 낸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얘가 빨간 옷 썼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펑션에 의해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Q sub M, 아니 세타 sub M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얘가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이니까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 찾고 싶으면 그냥 unbiased estimate 하나 딱 찾으면 바로 그 unbiased estimate가 t의 함수면은 바로 걔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가 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때는 뭘 한다 그랬죠? reparameterization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그 부분을. 많이 헷갈리지만.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런 exponential family가 아니라 노트에 보면 one parameter exponential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파라메터가 하나예요. 즉 스칼라 파라메터 exponential family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오브저베이션은 여전히 벡터일 수 있지만 세타는 스칼라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전에 인포메이션 로어 바운드라는 게 뭔지 했죠? 어떤 에스티메이터가 있는데 언바이스트라도 상관없고 바이스트라도 상관없어요.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라는 걸 만들 수 있었죠. 그때 바운드를 인포메이션 로어 바운드라고 해요. 그걸 어치브 한다는 거예요. if and only if 어떻다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제 조금씩 이쪽 저쪽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한테 어떤 one parameter exponential family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likelihood 펑션을 팩터링을 잘 해요. 그렇죠? 근데 exponential family니까 어때요? 세타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곱하기 exponential 세타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exponential 안을 팩터링하면 exponential family라고 했으니까 세타의 함수가 있고 y의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y의 함수면서 중요한 거는 유니트는 세타와 같아야 돼요, 어차피. 예. 알겠어요? 안 그러면 세타의 에스티밋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유닛은 두들겨 맞추면 돼요. 스케일 하면 되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컨스탄트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컨스탄트 분자분모 곱한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인포메이션 로어 바운드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 해시라는 펑션이 있어서 얘를 세타의 어떤 에스티메이터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유닛은 같아야죠.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이렇게 팩터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if and only if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면 한쪽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은 굉장히 빨리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information lower bound를 만족한다. 세타의 C. 그렇죠? 거기서부터 exponential family인데 어떤 CHG가 존재한다. 세타에. 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뭘 알고 있죠? information lower bound를 만족한다는 것은 if and only if 어떻다는 거예요? 스코어 펑션이 어떻게 특별한 폼으로 팩터링 되는 거죠. 스코어 펑션을 가지고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한 게.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한 것이 이렇게 팩터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결국은 요 패밀리 오브 덴서티 펑션들이 팩터링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미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어떤 임의의 뭐 세타 제로에서부터 세타까지 적분합시다. 정적분을 하니까. 예. 뭐 무한대로부터 해도 되는데 그냥 임의로 잡아요. 중요 안 하니까. 그래서 왼쪽은 뭐 어떤 C를 넣어서 그렇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빼기 C 이렇게 했어요. 예. 세타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겠죠. 오른쪽은 잘 보세요.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잖아요. 세타는 여기랑 여기밖에 안 나오죠. 처음은 그러니까 요 텀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적분 변수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서 세타 프라임이라는 걸 넣었어요. 적분 구간이 세타 제로에서 세타예요. 그래서 요거는 됐죠. 첫 번째 텀이죠. 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텀은 얘도 세타가 들었고 얘도 세타가 들었어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f 오브 세타라고 하겠어요. 자꾸 달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래서 h 오브 세타 빼기 f 오브 세타를 적분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로그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로그가 씌워진 걸 로그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얘를 넘기면 더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익스포넌트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가서 익스포넨셜 C가 되고 다 곱이죠. 이제는 덧셈은 익스포넌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한 텀, 얘 한 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를 여기다 썼어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순서대로 차분히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쓰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걸 주장해야 되니까. 먼저 얘는 상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얘는 세타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 할 때 익스포넨셜 바깥에 있는 게 익스포넨셜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세타만의 함수, y만의 함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말했던 세타만의 함수로 보면 되고 y만의 함수는 그냥 뭐 1이라고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타의 함수, y 함수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요 세타의 함수를 그냥 g라고 놓으면 되죠. 그럼 끝났네요. 그냥. 따라서 어때요? 세타의 인포메이션 로어 바운드를 만족한다라고 딱 가정했더니 이 패밀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고 스칼라 파라미터 익스포넨셜 패밀리고 이러한 팩토라이제이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은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방향은 일단 원 파라미터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잘 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거랑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덴서티 펑션이래요. 랜덤 베리어블 x에. 그럼 여러분이 정석에서 배웠죠? 암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 벌써 뭐 20년 전부터 이 문제는 분명히 암기해야 돼요. 딱 바로 뭐가 나와야죠? 그 덴서티 펑션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덴서티 펑션은. 우리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유닛 스텝을 쓰면 고등학생은 물론 이렇게 안 쓰지만 여기서 그냥 이러고 말아야 돼요. 뭐 이러겠지? 아니죠.
density 펑션은 뭐 하면 1이다? 적분하면 1이다 쓰죠. 그래서 A, B 관계를 딱 도출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거를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언제나 Y로 적분하면 1이어야죠. 그걸 이용하면 뭔가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차피 Y로 적분이 안 되고 얘를 적분한 게 모든 Y에 대해서 적분한 게 얘랑 곱해졌을 때 항상 1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C 오브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쓰면 잠깐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H of Y exponential G 세타 세타 hat Y에 그냥 여기다 요 분자를 적분한 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 of 세타가 요 분모에 있는 것 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얘를 세타를 픽스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팩터로 남아있고 얘를 적분한 게 1이니까 C of 세타에서 이 적분을 이쪽으로 보내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C of 세타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 파라메터 익스포넨셜 패밀리 그럴 때는 이 패밀리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주장해도 돼요. 근데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원 파라메터 익스포넨셜 패밀리 정의할 때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해놓고 잘 봐요. 이제는 거꾸로 뭘 해야 되죠? 스코어 펑션이 팩터링이 돼야죠. 자, 그럼 스코어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likelihood 펑션의 로그를 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하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그럴 때 조금 전에 쓴 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중간에 C5 세타는 인버스다 해서 뭐 마지막에 집어넣지만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해 보면 조금 전에 그 식을 그냥 로그 씌우고 미분하면 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조금 전에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덴서 likelihood 펑션이잖아요. 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요 부분을 쓰면 어때요? 이거는 G 프라임 세타 세타 at Y에 덴서티를 곱해서 적분한 거라서 기대값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G 프라임 세타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정리가 되니까 어때요? 어떤 세타의 함수에다가 우리의 에스티메이터 후보 빼기 그 에스티메이터의 기대값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때요? 간단히 그냥 원 파라메타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특징이에요. 원 파라메타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특징. 네. 그러니까 원 파라메터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그 정의에 따라서 어때요? 그냥 바로 유니트만 잘 스케일 해주면 심지어 컨스턴트 곱해서 맞추면 돼요. 안 되면 그러면 무조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파라메타 스칼라 파라메타의 에스티메이터를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는 언제나 efficient예요. 그러면 어떤 때 이게 제일 좋은 일이겠어요? Too good to be true겠어요. 걔가 세타의 unbiased estimate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바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one parameter exponential family는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진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에스티메이터나 가져오고 그냥 그거를 5배, 6배 한다고 걔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일단 시험은 안 넣겠어요. 이건 헷갈리니까. 본래는 오늘 14페이지를 했어야 됐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예. 여기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뭐 할 수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